둘 다 웹사이트 빌더로 만든 포트폴리오예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공짜 웹사이트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써니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라면 꼭 갖고 있어야 되는 포트폴리오, 부담 없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을 위해 공유할게요. 먼저 제가 제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둘 다 웹사이트 빌더로 만든 포트폴리오예요. 그런데 둘 중 하나는 프리, 공짜고 다른 하나는 1년에 144불 내는 사이트거든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공짜 웹사이트일까요? 정답은 오른쪽 웹사이트가 프리툴로 제작된 거예요. 바로 구글 사이트라는 건데요. 원래 저는 스퀘어스페이스 사이트를 통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유지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프리 트라이얼로 시작했다가 프리 트라이얼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오리지널 프라이스로 내라고 해서 한 140불대를 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른 옵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연장해서 계속 썼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평생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유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만 해도 1000불이 훨씬 넘는 가격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먼슬리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비용이 은근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윅스, 리블리, 뭐 유명한 웹사이트 빌더 사이트들 가격 비교를 정리해봤어요. 처음에는 옵션이 공짜로 시작을 하는데 프리라는 프로모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다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완전 꿀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바로 구글 사이트예요. 완전 무료예요. 대신 개인 도메인으로 연결할 때만 도메인 값만 지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도메인 20불 내요. 엄청 비용 절감이죠. 그래도 1년에 160불대 내는 웹사이트 플러스 도메인 값 20불 하면 거의 180불을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데 1년에 비용 180불씩 매년 내는 거였는데 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니까 이제 1년에 2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싶어서 최대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느낌을 그냥 깔끔하게 심플하게 가자라는 주의라서 화려한 인터랙션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은 저한테는 더 유료 템플릿 사용료를 내는 거를 아까워했을지도 몰라요. 구글 사이트 장점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다 있고 그리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쉽게 컨텐츠 내용들을 늘렸다 줄였다 옮겼다 할 수 있거든요. 단점은 엄청 디테일한 작업 막 코딩 작업까지는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고 그리고 막 스페이스 조절하거나 좀 더 이제 다양한 이미지 갤러리 효과나 이미지 보여주는 효과는 없지만 그리고 사이트 분석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구글 뭐 스퀘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명의 방문자가 들어왔고 어느 페이지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고 이런 좀 분석하는 거를 좀 보여줬었는데 여기 구글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은 제공하지 않는 것 같고 사이트 분석을 하고 싶으면 구글 애널리스트를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딥하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그 구글 애널리스트를 쓸 때는 아마 유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셋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구글 사이트 여는 방법은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여는 걸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왼쪽 상단에 보면 메뉴를 누르고 구글 사이트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디폴트로 웹사이트 하나가 뜨거든요. 블랭크 페이지예요. 다시 백 버튼 누르고 뒤로 가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미 셋업해 놓은 템플릿들을 쭉 보세요. 이미 구축되어 있는 템플릿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블랭크 페이지에서 시작하셔도 되는데 우선 이제 템플릿 열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컴포넌트들이 사용이 되었는지 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포트폴리오 스타일은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싶은 거라서 정말 심플한 레이아웃이면 되는데 포트폴리오 템플릿을 사용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탑 내비게이션이 있고 타 웹사이트 템플릿 빌더 툴이랑 똑같이 모든 컴포넌트들이 선택하거나 클릭한 순간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쉽게 수정이 가능해요. 커버 이미지를 넣어서 홈페이지 첫 화면을 꽉 채우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큰 배너 타입으로 홈 상단을 꾸미셔도 되고 좀 더 작은 배너 사이즈로 상단을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텍스트만 넣으셔도 돼요.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넣고 싶다 그러면 그냥 헤드 타입 섹션을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 템플릿으로 제가 만든 제 포트폴리오예요.
그냥 간단하게 프로젝트 리스트만 보여주고 제가 일하면서 들었던 피드백들,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1분 아이디어 영상 메뉴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구글 웹사이트 안에서 페이지 애드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모든 기능들은 오른쪽 툴바에 다 있는데요. 지금 우측에 보면 Insert Page라는 거 보이죠? 거기서 페이지 선택해서 보면 이 사이트 안에 있는 모든 페이지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플러스 아이콘 보이죠? 이 아이콘 누르고 페이지 누르고 새 프로젝트 페이지 이름 넣으면 페이지가 추가돼요. 그러면 페이지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빈 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페이지 위치가 기본값으로 페이지 상단에 이제 기본 메뉴로 나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측 툴바에서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 앤 드랍하는 형식으로 위치 옮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페이지를 메뉴에서 작업하시는 동안은 안 보이게 숨길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보이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퍼블리시 버튼 누르지만 않는다면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이 외부에 퍼블리시 이렇게 노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사이트 안에서 작업한 내용들은 모두 이제 오토 세이브가 되는 거라서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는데,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여기 페이지 안에 텍스트도 넣고 이미지도 넣고 이제 본인이 만든 프로젝트 디자인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텍스트 정렬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위치를 가운데로 맞출 건데, 근데 이것도 쉽게 드래그 형식으로 위치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기본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원래 보여야 하는 그리드 가이드라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잠깐 헤더 타입을 바꿀게요. 그리드 라인 보고 이제 텍스트 정렬을 잡을 거예요. 상단 부분 레이아웃을 잡았으니까 이제 밑으로는 디자인 상세 내용들을 넣을 레이아웃을 잡을 건데, 우측에 보면 이미지 플레이스홀더들 이제 블락들 레이아웃 샘플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이제 이미지 넣는 부분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정렬로 이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취향에 맞게 원하는 블락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하면 바로 이제 페이지에 적용돼요. 그래서 이 블락들 주변에는 이제 스페이싱이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이제 넉넉하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흰색 여백을 컴포넌트 사이에 좀 더 주기 위해 이제 스페이서 컴포넌트도 함께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측 툴바에서 좀 내려가다 보면 스페이서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툴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여백 바가 이제 페이지에 적용된 거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랍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우선 이제 디자인 이미지 자리는 다 이미지 플레이스홀더로 그냥 자리만 잡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를 먼저 넣어 놓을 거예요. 텍스트 스타일도 수정하기 되게 간단해요. HTML 편집키 같이 이제 텍스트를 선택하면 이제 텍스트 수정할 수 있게 텍스트 툴바가 선택된 텍스트 위에 생기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폰트 타입, 사이즈, 폰트 굵기, 스타일, 간격, 색상, 이제 링크 등등을 이제 수정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살짝 이미지 사이즈, 위치, 텍스트 정렬들이 제 눈에는 좀 삐뚤삐뚤해 보이거든요. 빨리 스캔하는데 도움되게 일관성 있게 사이즈 통일시킬게요. 만약에 추가된 컨텐츠 부분에 배경색을 흰색 말고 다른 색으로도 하고 싶다면 섹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팔레트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상 바꾸시면 되는데 기본 값들이 되게 한정적이라서 원하는 색상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본인이 배경색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추가하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다른 회색을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미지 편집 툴에서 그냥 사각형 하나 만들고 원하는 색상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이미지로 저장한 다음 이제 여기 구글 사이트에 불러오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색상이 원하는 섹션에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상단 페이지에 들어갈 커버 이미지 작업하는 거를 페이지 안에 불러와 볼게요. 이미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미지 저장한 거 불러올게요. 상단 이미지를 커버로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구글 사이트가 알아서 배경 이미지를 흐리게 보이게 해요. 텍스트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흐린 배경 화면으로 놔두셔도 되고, 선명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효과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 부분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미지 효과가 없어져서 원본 이미지 그대로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너무 작게 들어가면 확대 이미지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저는 확대된 이미지를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놓고 그 드라이브 링크를 여기 썸네일
작은 이미지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크게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썸네일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이제 링크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링크 말고도 이렇게 페이지 링크를 걸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링크를 걸면 이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미리 보기 버튼으로 눌러서 페이지가 잘 만들어졌나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도메인 셋업하는 건데, 도메인은 그냥 구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URL 써도 되는데, 그래도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데 도메인을 갖고 싶다면 도메인 값만 지불하고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도메인 연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나만의 도메인 셋업은 여기 매니지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저는 이미 제 도메인 연결을 해놓은 상태라서 제 주소가 여기 보이는데, 도메인을 처음 연결할 때는 아마 이렇게 그냥 애드 버튼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애드를 누르면 이제 도메인 입력하라는 창이 뜨거든요. 그 안에 본인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 본인 도메인인지 확인이 안 되었다고 도메인 오너십을 확인하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Verify Your Ownership 링크를 누르면 구글 Search Console 화면이 뜨거든요. 도메인 확인하는 옵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왼쪽 방법으로 도메인 오너십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왼쪽 칸에 제 도메인 주소 입력하고 Continue 버튼 눌러요. 그러면 이제 DNS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도메인 확인하는 스텝들이 나오거든요. 설명들이. 그래서 이 스텝 설명 잘 읽어보고 잘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스텝 2 보면 도메인 프로바이더에 가서 이제 구글 사이트가 알려주는 이 txt 레코드 복사해서 DNS 컨피규레이션을 붙여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도메인 프로바이더는 스퀘어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URL 복사해서 스퀘어스페이스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스퀘어스페이스 도메인 세팅창을 열고 그 세팅창 안에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 넣어줬어요. 이 DNS 정보 입력하는 방식은 도메인 회사마다 다를 것 같은데 스퀘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DNS 정보를 지우고 Add Record 버튼을 눌러서 새 인풋 창이 뜨면 그 안에 저는 이 구글이 제공한 정보를 넣었어요. 저는 이미 입력해서 새 인풋 필드는 지울게요. 구글에서 제공한 DNS 정보를 입력하고 난 후 다시 구글 사이트로 돌아가세요. 그런 다음 Verify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도메인 Verify 했다고 뜨거든요. 그런 다음 이제 CNAME 정보를 도메인 프로바이더 사이트에 입력하라고 떠요. 그 정보를 Add Record 버튼 눌러서 저는 구글에서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정보를 입력했어요. 이제 그런 다음 이틀 지나고 나니까 도메인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부담 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래 댓글란에 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댓글이 제가 계속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